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이연아 기자와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겁니까? 여중생 의붓딸 살해 사건입니다. 오늘 오전 31살 김모 씨가 자신의 중학생 의붓딸을 보복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네.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 쓴 김 씨에게 취재진이 여러 가지의 질문을 던졌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지금 송치되는데 심경한 말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혐의는 인정하신가요? 혹시 딸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억울하진 않으세요? 억울한 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딸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네, 이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을, 또 억울함이 있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네. 이제 경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친모인 39살 유모 씨의 혐의 관련된 수사로 전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친엄마한테 신청됐던 영장은 기각됐잖아요. 네. 지금 보강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예. 앞서 경찰은 친모인 유 씨에게 영장을 신청했었는데 당시 신청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네. 일단 첫 번째 살해 현장에 같이 있었고, 그리고 또 김 씨가 자신의 딸을 살해하는 것을 이 친모가 말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딸 시신을 버리려 집 밖으로 나간 남편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일 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남편이 해코지할까 두려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거죠. 네. 현재 경찰은 이 친모에 대한 보강 수사 중인데 네. 보강 수사의 방향은요. 유 씨가 남편의 위협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스스로 가담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어느 만큼이 진심인지를 참 판단하기가 어렵겠어요. 네. 예.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다음 소식은요. 어린이날 발생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경기도 시흥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견된 곳은 경기도 시흥의 한 농로에 주차된 차 안입니다. 차 안에는 남편 34살 손모 씨, 그리고 또 아내, 그리고 4살 된 아들, 그리고 2살 된 아이,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요. 발견 당시 운전석 뒤쪽에 남편 손 씨가 아들을 안고 있었고 조수석 뒤쪽에는 아내가 딸을 안고 숨진 채 발견됐다라고 했는데요. 최초 신고자는 렌터카 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네. 이 가족이 렌터카 업체 차량 한 대를 빌렸는데 반납하기로 한 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자 예. GPS를 추적해서 차를 가지러 갔다가 아. 발견하고 경찰에 급하게 신고를 한 겁니다. 예. 네. 아들이 4살이고 딸이 2살이니까 사실 어린이날에 가장 기뻐해야 할 네. 아이들이 이렇게 되고 말한대요. 일가족이 이런 아픈 선택을 하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단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 타살 가능성은 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 근거로는요. 시신 훼손이 없고 그리고 또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 등인데 일단 정확한 사인을 위해서는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생활고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은 아닌지 좀 가능성이 높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현장에 발견된 유서는 없었지만 유족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보자 자살의 연관성을 높여주는 진술들이 나왔습니다. 네.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은 그 손 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이 5천만 원 정도가 있다. 그리고 또 처가 쪽에 빌린 돈이 2천만 원 정도가 있다라는 네. 내용인데요. 손 씨 부부는 모두 열심히 좀 일을 했는데 예. 생활고가 나아지지 않자 개인 회생 절차 신청을 했었고 네. 그래서 매달 80만 원씩 갚아오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좀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의지나 아니면 뭐 극복을 해보겠다라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경찰 조사에서 또 숨진 손 씨의 아버지가 아들과 통화를 했는데 힘들겠지만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함께 살 길을 좀 찾아보자라고 위로를 했던 것이 또 나와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7천만 원의 빚. 이제 저희가 뭐 그래픽으로 잠시 보냈습니다만 뭐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된 소식입니다. 예. 네. 오늘 청와대 앞에서요, 이 피해자분들이 삭발식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 현장 직접 보시죠. 추구하는 피해자들은 힘이 없어요. 전혀 가습기 살균제 얘기해봤자 기업들은 콧방귀를 끼고 그것들은 지금도 판매해서 지금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네, 이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에는요, 이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을 청와대에다가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주장을 조금만 더 짚어보면 네. 어떤 내용들입니까? 일단 정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단계가 있습니다. 이 피해 단계 구분 방식이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현행 피해 단계 구분을 철폐하자는 게 주장입니다. 네. 현재 정부는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총 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단계와 2단계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사실상 이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이렇다 할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피해자 단체에 따르면은 정부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받은 피해자가 한 5,400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91.3%, 그러니까 예. 4,961명에 달한다는 건데 사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10명 중에 9명은 네. 정부의 공식 지원이 없다는 그렇죠.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예. 사실 그리고 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미 숨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실제로 집계하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핵심은 이 문제의 제품을 제조, 유통, 판매한 기업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그리고 이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배상인데 네. 아직도 완벽히 해결된 부분이 없습니다. 네. 브리핑 있는 저녁 이현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